오늘 보실 그 텐베거 종목은 DI입니다. 텐베거 종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10배를 올랐다라는 개념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베거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10배라기보다는 좀 크게 몇 배씩 오르는 수 있는 장기간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는 지금 초창기에 이제 2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 조정을 거쳤죠. 이 조정을 거치는 구간도 상당히 짧았어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거치기 마련인데 이 종목은 조정 이후에 빠른 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한 번에 양봉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종목처럼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정 이후에 후속 매수가 빨리 들어오면은 그런 경우에 매수세가 새로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추가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승을 할 때는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강한 흐름을 보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만은 항상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죠.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 쫓아가는 매수를 많이 해요. 계속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상승이 강하면은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다음날 여기에서는 결국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추격 매수 그리고 어제 샀으면 여기까지 이만큼 크게 먹었다. 이건 너무 단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일봉상으로 진행을 보시면은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잘하면은 뭐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항상 조정 시 매수. 자, 이쪽에도 결국은 이렇게 분봉상 진행을 보시면은 30분봉입니다. 예. 그날 상승 마감하고 그 다음 날부터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내려가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 날도 역시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하락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매수를 미루다 보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에 매수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부터 단계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를 했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참을만 한데 더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은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 앞쪽에서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하면은 반전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을 이틀 동안 하고 그리고 빨리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아니네요. 한 번 더 하락하네요. 그래 이게 힘든 거예요. 한 번 사고 두 번째 비중 확대까지 했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아침에 하락을 하면은 무섭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종목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더 질질 끌고 더 오랫동안 하락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세가 개입되는 주식을 사기 마련인데 일반적인 종목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에는 종목들이 4일, 5일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더 길게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길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죠. 특히 또 하락장 오면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이대로 뒤집고 들어가요. 여기서 추가를 못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뭐 반전 들어오면은 진짜 좋은 흐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극단적이죠. 이 흐름만 봐도 이미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종목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세력들의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세력들의 개입이라는 게 꼭 뭐 의도적으로 막 그 종목을 끌어올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작전주 같으면은 그렇게 땡겨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 쪽에 매수가 몰리니까 그걸 파악하고 빨리 매수세들이, 강력한 매수세들이 강력하게 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저런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거는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으로 그대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자체가 인위적인 개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반도체 쪽이 뜨니까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인위적인 개입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줄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 일봉으로 잠시 보면서 갈까요? 자,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더 빠질 것처럼 아침에 4% 마이너스 하락했다가 그냥 뒤집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이 나온 거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면은 조정을 줄 때 또 매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조정은 좀 무시하고 한 번 더 내린다고 생각하고, 예, 매수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날 정도, 예, 이렇게 빠질 때 아니면은 그날 종가쯤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저번에 제가 강조 많이 드렸던 게, 매수세가 강하거나 작전 세력들이 개입한 종목은 아직 아예 조정 자체를 안 받습니다. 매수세가 개입한 종목들 정도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선에서 조정받고 바로 반전 시도 벌써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목이 강했다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이틀 3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반등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하진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야 됩니까? 추가 조정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 여기서 좀 내려갈 듯 하다가 벌써 종가에 땡겨 올려요. 그쵸? 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을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내일 또 하락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중을 늘릴 수 있죠. 근데 벌써 반전이 시도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요, 이렇게 하루 잠깐 더 빠지는 요 하락 흐름에도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락 큰데 아직도 들고 가야 되나요? 이거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식의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내림폭도 크고 오름폭도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또 올라설 때의 매도 같은 것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넓게 잡아야 돼요. 너무 성급해 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매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가격에 매수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일찍 매도를 해버리거나 수익 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벌써 뒤집고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은 이미 이 자리에서도 벌써 매수세가 계속 개입한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날이 9일 날인데, 예, 이렇게 밑꼬리 달고 여기서 뒤집고 벌써 들어와 버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과론적인 걸 알고 대응을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 산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익 나와서 팔았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산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항상 우리가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서도 저렇게 바로 양봉이 뽑혀져 올라오죠. 저는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 오름세를 보여요. 여기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왔죠.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또 오름세를 보입니다. 계속. 저렇게 올라버리니까 개인들이 사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분석이 다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거 선택을 잘못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그걸 자꾸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 또한 역시 공부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리고 배우는 입장이라는 거, 단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좀 더 많이 배워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이 이만큼 나왔죠. 이게 폭이 지금 보시면 27%예요. 예. 이런 주식이 자꾸만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뽑아버리죠. 여기서 사기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걸 사야 수익이 나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일 연속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27% 올랐잖아요. 이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써 수익 실현하게 되거든요. 이건 벌써부터 다 팔았었겠죠, 개인들 기준으로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변동폭보다 실제 주식의 진행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하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들을 많이 체감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또 뽑아버리죠. 이래서 어려워요. 예. 뻔히 보면서도 이거 사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못 사요. 눈치를 채기가 힘들죠. 아니, 눈치채도 사실 산다는 게 선뜻 손이 잘 안 갑니다. 또 왜 그러냐, 바닥에서부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가격이 22,000원인데 이거 6,000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산다?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저같이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간다고 해도 참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거래해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보시면 여기까지 시세를 뽑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했으니까 급락 나오는 건 조정이 당연한 건데, 투자자들도 이걸 또 생각보다 많이 간과합니다. 급등 시세가 나오면은 급락이 꼭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 샀으면은 여기 급하해지면서 여기 추격 매수해서 자꾸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여기서도 사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급락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급등 시세 분출 이후에는 항상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나와도 저 종목은 바로 죽지는 않아요. 만약에 물렸다고 치더라도 이건 너무 급해지면서 빨리 팔아버리지 말고 반등 강도 보고 대응하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죠. 본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급락 나오고, 예, 하락 더 나오고, 여기서 잠깐 주춤하다가 바로 반등 나와버리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여기서 물렸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털게 돼요. 털 수 있어요, 자리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더 갔네 진짜로. 이건 저도 좀 벌쭘한데요. 아무튼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은 참 정답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아무튼 저 상태에서 또 더 올라 버렸어요.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얻는다라는 주식 격언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고가에서의 주식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라,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걸 그렇게 사지 말고 여기 급락 나왔을 때, 이때 차라리 샀으면 수익이 크게 났겠죠. 그러면은 손해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러죠? 그리고 하루만 조정받을지, 이틀 조정받을지, 3일 받을지, 계속 받아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거는 저렇게 빠지고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결국 팔았는데 반등 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행보 구간을 겪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미 조정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을 좀 채워야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채워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못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근데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 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 줄 때 사거나 뭐 향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죠. 조정 줄 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응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툭툭툭 건드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조정도 버텨내야 되고 이 마이너스 8%짜리 하락도 버텨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면은 팔고 싶은 충동도 버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고민할 게 많고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기본 원칙은 기억을 하시면은 대응이 쉽습니다. 일단 강한 종목은 반전이 빠르고 항상 조정 이후에는 매수를 확인하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대응을 하시고 예측 매수는 매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말고 뭐 미리 이거 들어올 거야 하고 매수하는 이런 대응은 안 좋습니다.